제가 군 전역 후 젊음과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던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의 3명의 친구가 함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있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경기도 평택에 살던 친구들이었고 모여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병대를 전역한 저에게 친구들이 해병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해병대도 다 똑같은 군대다라며 조롱하듯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저에게 그 조롱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이야기들이었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면서 가서 귀신을 잡아오라는 등 해병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군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낸 소문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저도 참지 않고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말싸움이 심해지다 모두들 말싸움에 지쳐갈 때쯤 한 친구가 동네의 4층짜리 폐 빌라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곳 401호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술기운과 오기로 가득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공사가 중단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다 모두 나간 곳이고 숙소인지 뭐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동네에서는 401호의 괴담 등으로 그곳에 소문이 몇 개 있는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 3명과 함께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술집들이 모여있는 번화가에서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모두 그렇게 걸어 그곳에 도착해 빌라 앞에 서니 그전에는 별 생각 없던 곳이 괜스레 무서운 느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 한 명은 저에게 뭐하냐 얼른 들어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가 죽기 싫었고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한 척 덜덜 떨며 혼자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 뒤이어 친구들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위여도 친구는 친구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 빨리 가라고 친구 한 명이 소리를 뒤로 하고 저희 넷은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 3층을 향하는 계단에서 저는 분명 누군가 제 발목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둡긴 했어도 올라가며 봤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스치듯 발목의 느낌이나 옷을 잡는 느낌이 아니라 발목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느낌이 온 왼쪽 발을 흔들며 욕과 함께 괴성을 질렀고 괴성과 동시에 친구들은 모두 함께 소리치며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소리치며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입구에서 헉헉대며 저는 분명 누가 발목을 잡았다고 너희들이냐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귀신에게 잡혔다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열이 받기 시작했죠. 공포감보다 조롱에 받는 분노가 더 컸던 어린 저에게 저는 아무도 오지 마, 혼자 갔다 온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그 빌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서서는 친구들을 쳐다보며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둡고 빛이라곤 계단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고 그마저 없는 부분은 정말 어둠만 가득한 공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다시 그 빌라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3층에 도착했을 때 친구 한 명은 겁에 질린 듯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내려가려는 걸 제가 붙잡은 뒤에 그냥 빨리 보고 오자라고 이야기하고는 다시 3층에 4층 오르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살짝 탄 듯한 느낌이 드는 계단에 저희는 오르기 시작하면서
4층에 정말 뭔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층에 오르는 마지막 계단 한 줄, 그곳을 오르기 시작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톱질을 하는 듯한 서걱서걱 소리,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듯한 소리,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친구 한 명은 야, 누구 있나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고 살지도 않는 곳이었기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서걱서걱 하는 소리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함께 들었던 소리였고 조용해지는 걸 모두 느꼈습니다. 그때 또 제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래를 쳐다보지도 않았기에 느낌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는 듯한 제 왼발목의 느낌. 저는 뭐야 XX라고 소리쳤고 친구들은 그 소리와 동시에 모두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 친구들보다 반층 정도 거리 차이가 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듯 떨어지는 듯 뛰어가기 시작할 때 저희 위쪽 계단에서 분명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소리 외에 다른 신발의 소리, 구두, 워커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뛰어 내려오는 듯한 그런 소리 말이죠. 저희는 모두 1층에 도착할 때쯤 먼저 내려간 친구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뭐에 미친 XX야 라고 소리쳤고 그 친구도 1층 입구로 뛰어 올라왔고 저희는 정말 큰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느낌이 움직일 때가 아닌 멈춰 있을 때 들었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간 2명도 같이 느꼈습니다. 소리도 함께 들었고 말이죠. 밑에 있던 친구는 저희가 내려오는 소리조차 못 들었고 비명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며 지하실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누구냐고 소리치며 그 계단으로 갔고 저희가 뭐하냐고 소리칠 때 놀라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 소리가 들리냐며 빌라 유리문을 넘어 지하로 가는 계단 쪽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빛에 비치는 듯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고 또 한 번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등 쪽으로 도망친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귀신을 느끼거나 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슨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출동했고 저희는 빌라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2명도 선뜻 그곳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랜턴을 비추며 2사람은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 내려왔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유지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얼른 집으로 가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빌라는 없어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동시에 겪은 가장 공포스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흉가등을 놀러가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3명이 있었고요. 사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모두 경북 지역에 살고 있고 저를 포함한 4명이 겪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미에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어서 대구에 한 폐건물을 보러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한 번씩 모여가기도 했었고 오컬트에 관심이 많은 20대 남녀로 모여 있었죠. 그 건물은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건물이 오래돼서 폐건물이 된 게 아니라 건설 중에 멈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기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했고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건설 중에 경북 조폭들과 문제가 있어 건축주가 건설을 중지했고 여러 소송 중에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일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생각보다 큰 건물에 대한 괴담이 늘었죠. 12시면 7층에서 여자가 돌아다닌다. 사람들을 막 쳐다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던 건물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충 어떤 건물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건물이었거든요.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이었고, 물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20대 초중반 혈기가 왕성했던 저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진기를 들고 저희 4명은 함께 들어가게 되었죠. 지하 주차장도 있을 정도로 큰 건물. 벽은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었고 문이 있는 곳도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약 1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저희는 천천히 10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볼 수 없었고 저희는 추억등을 남기기 위해 사진도 찍었습니다. 2, 3년 가까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런지 쓰레기도 많았고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기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군데군데 문이 닫히는 소리나 흔들리는 소리, 슝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공포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1에서 3층은 상가, 나머지 층은 주거를 위해 지어진 듯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계단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2층쯤 내려왔을 때인가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충 여성 둘, 셋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 네가 먼저 들어가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친구 3명은 안쪽 주차장을 더 보고 오겠다고 내려갔고 저는 담배 한 대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떠들던 사람을 봤죠. 여자 2, 남자 1명.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으악 하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말을 걸더라고요. 사람 사는구나 하길래 제가 아니요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와봤다고 하고 그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진짜 무섭냐고, 노란 테이프가 쳐진 곳이 있냐고. 저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있는 곳, 폴리스 라인이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진짠진 모르겠다고, 요즘은 그런 테이프가 은근히 많고 빗자국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번 가볼만 하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조금 오간 뒤에 그 친구들은 들어가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남자인 친구를 선두로 그 친구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명소리도 들렸고 그걸 들으며 저희는 시시덕거렸습니다. 앞에서 사진도 좀 보고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건물 쪽에서 통통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4층 창가에 저희가 바로 보이는 그 자리에 그 3명 중 1명의 여자아이가 창문에 머리를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 집으로 향하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분명 그 친구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친구는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긴 머리, 또 한 명은 검정 폴라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뿐이었는데 잠옷을 입은 어떤 여자아이가 분명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창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 이후 가장 걱정되었던 건 그 안에 들어갔던 3명은 뭐지? 우리 4명이 다 같이 보고 이야기했는데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고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공포감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 여자의 표정, 무표정하게 손을 흔들던 그 여자,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 말고 카운터, 하우스맨으로 5명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야간 일을 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면접을 보러 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대부분 제가 일했던 곳에 면접을 보러 와도 이런저런 유흥업소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실장님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다 주고 나서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인사를 하면서 나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같이 일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런 일은 처음 해본데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있다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저도 좀 느꼈습니다. 이쁘장한 얼굴에 좋은 스타일,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 지금부터 A라고 하겠습니다. 연예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A는 뭔가 웃어도 기분 나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쪽 일을 하는데 누가 기분 좋은 느낌을 풍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A에게 이상한 일은 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여러 방이 있고 손님이 오면 방으로 안내해주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리저리 방 주변을 지나다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녔는데 A의 방은 이상했습니다. A의 방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다면 모를까, 손님이 방에 있으면 대화 소리나 다른 소리라도 나기 마련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이 들어갔다 나올 때 느낌도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간 손님들과는 표정이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방문을 한 뒤에 2번 이상 그 A를 찾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사건을 듣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루는 하우스맨이 출근하지 않아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형이 방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퇴근하고 교대하기 전에 간단하게 방 청소를 해주는 거였는데 원래 대부분 여직원들이 그때그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크게 치울 일이 없어요. 물론 A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통도 다 비워져 있었고 뭐 크게 쓴 흔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흐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머리라도 자른 것처럼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처음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직장 면접을 본다고 한 2일 정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은 저에게 A가 뭔가 이상하다고, 걔 진짜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쉬는 날 퇴근하고 시간은 한 3, 4시쯤이었을 겁니다. 실장님이 퇴근을 하려 하고 있는데 A도 퇴근을 하려 하고 있길래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비도 오는데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남을 벗어나 강북 지역 쪽에 재개발 지역 골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사양을 하면서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좀 들어갔는데 정말 어두운 세 갈래 길에 오르막길 쪽으로 A는 내렸고 조금 올라가며 실장님에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갔고 그 지역은 정말 어두운 길, 가로등도 듬성듬성. 지나치며 실장님은 섬뜩함을 가득 느꼈다고 했지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그렇게 급하게 직장을 찾았구나, 사연이 있던 게 맞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 출근을 하는데 A를 내려주었던 그쪽 길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 길로 지나가는데 정말 섬뜩할 정도로 건물이나 집에 창문이나 문이 없는 곳이 정말 많았고 저녁 9시면 불 켜진 곳이 있을 법도 한데 새벽과 똑같을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불 켜진 집이 한 곳도 없다고. 불과 100m 정도 들어갔는데 엄청난 공포감이 몸을 뒤덮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며 그 아이를 내려준 세 갈래 길을 지나치는데 그 A가 내렸던 그 오르막길, 자기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던 그 위치 그대로 A가 서 있었다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다음 날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차를 보고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했다고. 실장님은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엑셀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출근했을 땐 그 아이가 이미 출근해 있었다고. 저는 헛것을 본 거라 했지만 실장님은 아니라고, A를 마주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그만두었고 3개월쯤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했던 형. 그 형이 실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놀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빚이 있었다고, 마약을 했던 것 같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떠올랐습니다. 실장님의 이야기, 그리고는 저는 A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그치, 실장님이랑 그 A랑 무슨 사이였지? 라고 하며 실장님이 연락 안 될 때 A도 같이 일을 그만뒀다고. 둘이 같이 나간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쯤에 실장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직도 그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신 실장님의 말이 진짜였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더 이상 알 방법도 없지만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8년 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제주 서귀포시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흥동에 살았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고 한라산 쪽 도로인 중산간 도로에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산록도로로 이어진 그곳은 조금 어둡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밝지만 당시에는 가로등도 정말 몇 개 없었습니다. 밤이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죠. 물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주에 살았기에 그런 것이 크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워낙 가로등 없는 길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경험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은 적도 없으니 두려움이 덜했죠.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은 24시간이 아니라 새벽 1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혼자 마감을 하고 늦은 시간 집까지 걸어갔죠. 서귀포 5일장 인근에 있었던 편의점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어도 제가 있는 시간은 바쁜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친한 분이었고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늦은 새벽 시간에 항상 집에 가는 것이 무섭긴 했습니다. 집까지는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고 그 시간에는 택시나 버스도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도로였습니다. 제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사람도 차도 불빛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뜩함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퇴근할 때면 그 길을 걸어 15분가량 정도 걸려서 집에 갔습니다. 걸어갈 때면 기분 탓인지 항상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도 아무도 없었지만 환경 탓인지 두려움을 떨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뛰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체력이 좋지 못해 알바가 끝나는 편의점부터 집 앞까지 쉬지 않고 뛰어갈 자신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출근을 하던 저는 결국 알바하던 곳에 친구를 불러 커피 한 잔 사주며 항상 퇴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살던 친구와 그렇게 퇴근 전 20-30분 정도 함께 있다 퇴근하기도 하고 동생을 데려와 함께 있는 식으로 새벽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2주 정도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지인들을 불러 퇴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다시 혼자 퇴근하게 되었죠. 혼자 걸어 집에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고 주위를 살펴도 사람은커녕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였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느껴지는 느낌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거리를 냅다 내달리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뛴 듯 했고 지친 저는 집에 도착하기 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인기척 같은 느낌은 계속 되었지만 지친 저는 헐떡거리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명 누군가 느껴졌지만 지친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고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무언가의 느낌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퇴근할 때면 2번 중에 1번은 꼭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 공포감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저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도 수긍했고 저는 인수인계도 없이 사장님이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길이 위험하고 무서웠다는 것을 사장님은 이해하셨고 저를 배려하셔서 바로 그날부터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출퇴근은 있고 저는 당분간 쉬며 뭐 할지 고민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저에게 토요일 하루만 출근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쉬는 것이 익숙해져 출근하기 싫었지만 저를 배려해줬던 사장님과의 친분을 생각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택시비까지 챙겨줄 테니 부탁을 해왔고 저는 토요일 하루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 저는 준비를 해 이전에 하던 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은 오셔서 1시간 정도 일찍 문 닫고 가라며 평소보다 많은 아르바이트비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셨고 저는 덕분에 기분이 한참 좋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시 30분쯤 되었을 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저는 1시간 일찍이 아니라 정시에 퇴근하게 되었죠. 별 느낌 없이 편의점 앞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퇴근할 때에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함을 느껴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키가 190cm 정도 되는 남자가 한참 뒤에서 저와는 반대편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두려움이나 공포감보다 안도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상하게 190cm 정도 되는 그 남자가 저랑 반대로 걷고 있는데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의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뒤를 돌지도 못했습니다. 인기척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음에도 얼마나 가까운지도 이미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기에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뛰지도 못했고 집 쪽으로 향해 걷는 중에도 따라오는 느낌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근처 빌라가 있는 곳 발걸음을 옮겨 집이 아닌 모르는 빌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했습니다. 그때 선명하게 느껴지는 등 뒤에 그 남자의 느낌. 저는 뒤돌자마자 그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자.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괴성을 지르며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불 켜진 곳 아무 곳이나 들어갔고 놀란 직원이 나와서 저는 상황 설명을 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그 빌라부터 제가 왔던 길까지 찾아다녔고 문자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못했고 순찰을 강화 예정이라는 정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별일 없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주 지역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로 제가 겪은 서귀포의 그 편의점 그 도로에서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어떤 일인진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닌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했고 했어야만 했는지 아직도 공포감이 가장 많이 밀려오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오래되기도 했죠.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 남원 인근에 살았습니다. 오래된 저의 고향은 참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알 정도였죠. 저희 동네는 나름 유명한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람들도 놀러올 만큼 놀기 좋은 계곡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그 계곡에서 놀았습니다. 동네 형, 동생들과 함께요. 여느 날처럼 하굣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논밭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그 계곡에 동네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 서너 명이 노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집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계곡으로 향했죠. 집으로 가던 밭길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 계곡이 나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하교하는 길에 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알던 형들이었기도 했고 항상 놀던 곳이기도 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은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하며 놀고 있었고 저도 가방을 벗어 던지고는 함께 놀았습니다. 친한 동네 형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죠. 어느새 해가 조금씩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물놀이를 마치고 젖은 윗옷과 바지를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돌 위에 올려두고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구석에 흰 옷을 입은 여자, 검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쯤 저와 형들은 윗옷을 들고 바지만 입은 채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선명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형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며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신경 쓰이긴 했지만 해가 있을 때부터 있던 그 여자, 그리고 형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있던 그 사람이 귀신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 시간이 되었을 때 학교 근처 사는 친구 한 명이 자기네 집에서 놀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별 생각 없이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나올 때는 이미 해질녘이었습니다. 집까지는 20에서 25분 정도가 걸리고요. 친구는 한 5분 정도 함께 같이 길을 걸어준 뒤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해가 막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검정이 아닌 남색, 달빛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죠. 어제 걷던 그 길 멀리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입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계곡 입구에 어제 본 그 여자가 흰 옷에 긴 머리,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몸을 가진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계곡 입구로 올라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향할 수 있었기에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50m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고 다가가기 싫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까워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15m쯤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 흐느끼는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도 헷갈리고 어떤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뛸까? 아니면 소리를 질를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샌가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왔죠. 긴 검정 치마와 큰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 듯한 그 여자, 떡진 것처럼 뭉쳐있는 검고 긴 머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뛸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검고 긴 머리 틈 사이로 보이는 시뻘건 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입술은 검붉은 색을 하고 입꼬리는 웃는 듯 활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것처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 여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눈물도 나지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일을 마치고 오던 작은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시간은 8시 30분쯤 되었을 때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저를 발견하셨고 저를 그냥 업고 오셨다고. 저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동네 무당집도 절에도 찾아갔습니다. 그 계곡에 한이 있는 귀신이 있다고 했고 동네 사람들이 굿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에는 저희 동네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끼리 조를 이루어 항상 등하교를 같이 했고 그 계곡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겁없는 용기인가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옆에 계곡에서 다시 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게 됐는데 그 계곡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도 생기고 굴다리도 생기고 시간이 시간인 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고향에 흐르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가 저녁 7시 이후에 그 계곡 근처에 가면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현실인지 가물가물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한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 취직을 준비할 때였으니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아직도 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역 후 가장 힘든 시기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군 전역 이후에 바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군생활 당시에 제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자격증도 준비했고 나름 공부도 했던 상황이라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한 1년 가까이 백수로 혼자 자취를 하며 부모님 돈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후임놈은 취직을 하고 연애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멘탈은 나갈 만큼 나간 상황이었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이 그렇게도 한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다 부모님 덕에 간신히 부여잡은 멘탈로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본 집 앞 즉석떡볶이집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잉여스러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싫었던 게 컸었기에 뭐라도 하자는 심정이 정말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즉석떡볶이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그곳은 당시 막 시작하던 프랜차이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게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달이 없었던 그곳은 포장과 매장 손님들로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바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픈 시간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었습니다. 출근 전 운동을 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 입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멘탈이 돌아와 정신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 혼자 준비 후 퇴근을 했습니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집으로 향하는 골목, 인적이 드문 신호등이 없던 횡단보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를요. 어린 아이는 손까지 들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넘어지며 아이를 덮쳤습니다.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다가가 뭔가라도 했어야 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걷어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달려가 도로에 있던 아이를 인도로 같이 옮기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은 있지만 너무 어린 아이의 모습, 입의 거품, 어디서 흐르는지 모르는 붉은 피에 공포감과 긴장감, 두려움, 걱정, 정말 다양한 감정에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지나가던 여성분이 다가와 호흡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이 더 컸었기에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어린아이는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장면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이 되는 엔딩이었죠. 굳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별일 없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건 뭐 할 때, 그 길을 건널 때 항상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잊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도 느껴졌습니다. 뭔지 모를 공포감도 함께 있었고요. 하지만 정신적인 것들 외에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의 일상에 변화는 없었고 저는 하던 일과 운동, 준비하며 공부하던 것들도 변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상시처럼 출근한 뒤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려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퇴근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길을 피해서 집으로 향했죠. 제가 퇴근 시간이 8시 전후 시간이라
사고가 있던 그 길이 아니면 사람이 조금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게 앞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저를 따라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제가 자취하던 곳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던 곳이라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였던 곳으로 신경은 쓰였지만 집으로 그냥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다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맥주 한 잔 먹고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집 문 앞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방과 거실이 있던 제 자취방에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려고 나왔는데 집 문 앞에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말이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와야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담을 넘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열쇠가 없으면 저도 집주인분에게 전화해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할 정도인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자취방 문 앞에 저의 이름을 부르는 저 어린아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거실에 혼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서서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시간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일반 아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 그 늦은 시간에 누구나 그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하는 동안에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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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작아지더니 들려오는 작은 소리, 놀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적조차도 없었고 급하게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었다. 다른 소리를, 바람 소리를, 다른 집에서 난 소리를, 아랫집의 TV 소리를 오해한 거라고 속으로 100번 1000번 생각해가면서 억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이 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오해한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던 중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쯤 잤으려나 쿵쿵거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어린 여자아이 4명이 침대 위에서 저를 두고 콩콩 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큰 소리로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억걱거리다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다음날 오전이었고 저는 집을 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겪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신병이 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정신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저는 이런저런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안심시키고 세상에 그런 건 없다면서 이야기를 몇 개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와 통원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상담 치료를 하며 저는 자취방을 이사했고 다시 이전처럼 생활을 유지하며 취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충격적인 모습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를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 경기도 외진 동네에 살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작은 마당이 있는 집, 10세대 정도가 있고 작은 슈퍼마켓 정도가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작은 동네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로 듬성듬성 있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동네이긴 하지만요. 학교를 가려면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동네. 종점 인근에 있던 저희 동네는 버스가 30분에 한 번 정도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저는 아침부터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를 향했습니다. 몸이 안 좋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몸은 원래 컨디션을 찾았고 저는 친구들과 학교 근처 PC방에 모여서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게임을 하면서 저녁 10시 미성년자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늦은 저녁 식사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죠. 그 뒤에 저는 막차 시간으로 확인하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남짓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어떤 아저씨와 아저씨의 딸처럼 보이는 아이 둘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의자에 앉아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동네, 늦은 밤에 선선한 바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류장에 있는데 도로 쪽 어두운 곳에서 웬 여자 한 명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온 그 여자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옷은 중세시대의 옷 같은 긴 원피스에 초록색인 듯 청록색인 듯한 그런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의 여성이었고 뭔가 모를 소름이 끼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가올수록 매서운 눈빛이라고 느꼈지만 초점이 없는 듯한 느낌의 허름한 옷의 모습, 도대체 무슨 여자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드문 스타일의 여성을 저는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백옥같이 흰 피부에 긴 머리에 매서운 눈매, 초점 없는 눈동자, 거기에다 허름한 초록색의 긴 원피스는 몸이 살짝 비치는 듯한 얇은 원피스였습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었기에 저는 자꾸만 시선이 그 여자 쪽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는 버스가 아니라 다른 버스가 왔고 옆에 사람들은 먼저 버스를 타면서 그 정류장에는 그 여자와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소름 끼침이 느껴졌고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성은 뭔가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고 저는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에 타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여자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 여자는 제 바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버스에 있었고 버스는 밝은 편이었습니다. 잠시 잠에 든 저는 곧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버스는 밖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두운 곳에 버스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컴컴한 그곳에 버스만 덩그러니.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없는 느낌인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고 초여름이었음에도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다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뀐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버스 안에서 소리를 꽥 하면서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꿈에서 이상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버스는 저희 집 2정거장 전쯤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저와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곧 저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 내리는 버튼을 누른 뒤 내리기 위해서 문 앞에 서는데 그 여자도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정말 태어나 그 순간보다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동네가 정말 작은 동네라 그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 전부를 알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당연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엔 숙박시설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관광지나 비슷한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집까지 뛰어가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 버스에서 내려온 뒤 저는 그 여자가 내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방향으로 그 여자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저 여자 나만 보이는 건가? 저 여자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면 혹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포감에 그 순간부터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따라오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뛰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포감이 밀려와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달리며 주머니에서 열쇠까지 꺼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선명하게 뒤에서 인기척이 느꼈고 그 여자의 느낌이 가득 들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행동하지도 못했고 몸이 굳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느낀 척, 아무것도 모른 척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집 마당에 키우는 저희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왔고 뒤에 그 여자는 아이씨라고 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지만 분명 집 안으로는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뒤 저희 시내 인근에 30대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신원이나 외모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신원불명의 여자일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용한 동네에 나타난 춤을 추는 귀신. 이번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촌동네였습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그때는 경기도 웬만한 지역이 발전되기 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학용품이나 신발 가방, 가정통신문 같은 걸 학교에 잘 두고 왔어요. 매번 그렇게 두고 오니 항상 혼이 났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뭐를 안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당장 가서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혼이 나고 터벅터벅 혼자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9시에서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가는 길에는 공터, 동네 주차장 같은 것을 끼고 양쪽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도 딱히 아니었고 간간히 차 한두 대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도 있었고 무섭다는 느낌 없이 혼자 걸어가기 시작해서 학교에 도착했죠. 학교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문 앞에 가니 문 앞은 자물쇠로 이미 잠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어쩌지 고민을 하다 그냥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뒤에서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가지마, 가지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었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음성입니다. 그 6글자가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하던지 당시에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길에 그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 때와는 조금 다르게 서늘한 기운이 가득한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던 공터 건너편 길에 웬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였고 저에게 다가오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머리에 춤을 추는 여자, 가로등 옆에서 혼자 빙글빙글 춤을 추는 여자, 양손을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는 그 여자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한 20m 앞에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 여자가 가로등 옆에서 춤을 췄는데 키가 가로등이랑 비슷했습니다. 흐느적. 저는 그 생각을 딱 들었던 그 순간 정말 등 뒤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울며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당시에 며칠을 그 길을 못 다녔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올라갔고 그 지역 인근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 저랑 다른 국민학교를 나온 친구가 괴담이라면서 가로등 귀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흐느적 가로등과 키가 똑같고 빙글빙글 돈다고, 마주치면 그 순간부터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쫓아다닌다고. 저는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 시절의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같은 건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